안녕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김윤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읽고 있는 Stop Overthinking이라는 책의 스트레스 대처법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스트레스 상황이 맞닥뜨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오늘 소개할 스트레스 대처법은 관계를 망치지 않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avoid, 피하라. 아니, 스트레스 상황이 됐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런 문제 해결을 피하라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정 폭발하는 상황을 회피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어디에서 트리거가 되는지,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감정이 폭발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굳이 그 상황 안에서 감정 대립을 하지 마시고 잠깐 그 자리를 회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정말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게 일하고 퇴근하셨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잠깐 밖에 나가세요. 여러분 꼭 퇴근했다고 집에 칼같이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잠깐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뭐 커피를 한 잔 하시고 들어오신다든지 잠깐 산책을 하고 오신다든지 그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되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회피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yes, no로 결정하실 수 있어요. 이 감정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두 번째, alter. altering 한다. 바지 위에 단을 수선하고 어떤 상황을 변경하는 거를 altering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스트레스 상황을 좀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지금 트래픽 안에 서 있어요.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꽉 막힌 길에 서 있어요. 트래픽을 저희가 어떻게 변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꽉 막힌 도로 안에서 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오디오북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전화해서 수다를 떤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변화시킬 수는 있겠죠. 막힌 도로를 빵 하고 뚫을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좀 덜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ccept it. 인정하고 긍정해라. 인정하라. 도대체 뭘 인정하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이나 애인과 어떤 문제로 주로 다투세요? 남북, 남북 통일, 기후변화, 뭐 이런 거로 싸우시나요? 보통은 아주 사소한 일로 싸우기 시작해서 그게 서로 인격을 모독하게 되고 서로 감정을 다치게 하는 큰 싸움으로 비화되진 않나요? 예를 들면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 남편의 행태 때문에 열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싸우죠. 이때 accept it 하라는 건 뭘까요? 남편은 그렇게 생겨먹었어.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언제 감정이 많이 다치고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면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왜 사람을 바꾸려고 하나요? 넌 틀렸고 난 맞고 주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죠. 난 너무 맞아. 넌 너무 틀렸어. 그러니까 결론은 너가 바뀌는 수밖에 이 문제 해결은 없어. 라는 접근 방법 때문일 거예요. 근데 accept it, 인정하라는 거는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만약에 나만 맞고 넌 틀렸다. 그러면 뭐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와 내가 적대적인 관계, 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너도 맞고 나도 맞고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문제를 함께 해결할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양말 냄새 나고 너무 지저분해서 집안이 더러워지는 게 싫은 것도 맞고, 남편이 회사 갔다 오자마자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거 정리하기 귀찮은, 그래서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그 감정도 맞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소파 옆에다가 작은 박스를 둬서 다 신었던 양말을 넣는 박스를 하나 만들까? 집안 곳곳에 그 박스를 둘 테니, 바닥에 널지 말고, 제발. 그 박스에 넣어줄래?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지금 흩어져 있는 양말들을 좀 수집해서 세탁기에 넣어주겠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말을 신지 말고 다닐래? 뭐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죠. 양말을 안 신는 건 어때? 무좀이 많이 생기겠네요. 나는 맞고 넌 틀렸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서 우리 다 함께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스트레스 레벨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자, 네 번째, adaptive. 적응하라. 무슨 뜻일까요? 불이한 상황에 적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바꿀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바꿀 수 없고 남편을 새로 낳아달라고 시어머니께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의 기대감은 바꿀 수 있겠죠. 나는 백마탄 왕자님,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부인한테 너무 다정다감하고 사회활동도 너무 잘하고 돈도 잘 버는 남편이라는 기대치. 그 기대치를 우리가 좀 조절할 수는 있겠죠. 우리 남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고맙고 그렇게 기대치를 낮추다 보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긴 하지만 집안에 전구가 나갔다든지 전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얼른 뛰어가서 전기를 고치는 그다음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뭐 타이어를 간다든지 오일을 체인지한다든지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들을 묵묵히 티내지 않고 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 그래도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높은 기대치가 점점점 내려오고 고마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관계를 망치지 않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